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트레이너 안월동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인터뷰한 게 9년 전이니까 네, 9년 만이네요. 9년이 너무 빨라서 네. 네, 전혀 시간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외모로는. 네. 네. 여전히 건강하시죠? 네, 여전히 건강하죠. 네.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안월동 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 보러 갔다가 M1 상영관에 들어가서 본래 보려던 영화가 아니고 네. 터미네이터를 네, 보시게 되는데 터미네이터를 봤죠. 거기서 이제 네. 안월동 뭡니까 이 슈워제네거를 처음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운동을 시작하셨고 네. 트레이너로 잘 나가시다가 아놀드 짐이라는 국제적인 네, 네, 네. 피트센터로부터 제안을 받고 네네. 거기 이제 한국 브랜치를 하시게 된 거죠?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이제 월드짐이라는 월드짐. 세계적인 네.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활동하다가 네. 이제 좀 잘 나간 줄 알고 이제 제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죠. 네, 네. 안월동 짐이라고. 네.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슈워제네거도 만나고 뭐 그러셨지 만났죠. 않습니까? 미국 가서 네. 직접 만나고. 네. 네.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그 안월동으로 짓게 되셨고, 네, 제 닉네임이 안월동이 네. 됐죠. 네. 그러니까 두 번에 맞으면 이정표가 네. 삶의 전환점이 네. 아놀드 슈와제네거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모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오랜 그 트레이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비만 극복이랄지 혹은 건강 관리에 대한 나름의 한 줄짜리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죽어야 끝난다. 네. 죽어야 끝나죠.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이어트는 멈추는 순간 요요니까요. 우리가 왜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노화는 20대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도 내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요요가 진행되는 거니까 죽어야 끝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네. 이건 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네. 네. 흔히 뭐 몸을 바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몸과 함께 바꿀 것, 어쩌면 몸을 바꾸기에 앞서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주변 환경이죠. 주변 환경. 네. 뭐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음식 먹는 게 낙인 친구들 옆에서는 절대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죠. 다이어트도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논다고 몸짱들하고 있으면 네. 먹는 걸 사소히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성분표를 보게 되고 이건 이게 많이 들었네? 그러고 노는 것도 뭐 술을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노니까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안 되겠군요. 네. 주변 사람들부터 바꿔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주변 사람을 바꿔야 그것도 참 쉽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몸을 바꾸는 걸 이제 도우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인상적인 사례랄까, 조금 충격적일 수 있는 사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차원에서 딱 어떤 사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5,000명 정도를 지도했고 많은 분의 인생을 바꿔드렸는데 첫 번째 5개국어를 하는 친구인데 비만이 오면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언어를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다시 언어를 회복한 경우가 있고요. 여성입니까? 예, 여성분. 네. 두 번째는 한 남자아이가 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자기는 아내를 임신 못 시키는 남편이랍니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고도비만이 되다 보니까 정자 활성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쪽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이어트 중간 도중에 아내가 임신됐다고 저에게 말해줬고 태몽을 그래서 제가 그때 100일간의 약속이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그 태명을 100일이라 지었고 네. 그 아이도 태어났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기억나는 게 이제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하고 항암을 하면서 여성이 한 달에 하는 걸 잃었다가 저랑 다이어트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몇 년 만에 다시 그게 생기면서 네. 자기 다시 여자가 됐다는 네. 저는 딱 그 세 분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비만이면은 물론 고도 비만일 때겠습니다만 네네, 고도비만이죠. 정자 네네, 문제 생길 수도 활성도가 많이 있고 떨어지죠. 여성의 경우는 생리가 중단되기도 하는군요. 그거는 이제 생리가 중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에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도비만 되면 생리불순도 오고 난임도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난임 부부들이 참 많은데 그게 이제 사람의 젊은 친구들의 몸에 건강하지 못해서 임신이 안 된다는 것도 과학적 통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세 분들 지금도 건강하게 네, 사십니까? 지금 잘 살고 있죠. 네. 네. 교류도 하시고요? 아, 교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에게 잘못 입력된 건강 또는 운동에 관한 잘못된 상식. 저는 병은 키우면 안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의학적 견해를 떠나서 저는 불이 났을 때 5분 전에는 소화기 하나가 5분 후에 소방차 20대보다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병원에다만 맡기다 보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을 쇼핑하듯이 다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의학 공부를 하고 자연치유를 공부하면서 저는 병원을 안 간 지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건강검진도 안 받고요. 네. 10년 동안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내가 몸이 아프기 전에 이미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거죠. 쉽게 해서 그 대장금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잠으로 치료하고 음식으로 치료하고 마지막에 약으로 치료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약으로 먼저 치료를 하잖아요. 네. 저는 잠 잘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저희가 잘못된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채리지 않고 병원에만 자꾸 가면 전혀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맛있으면 0칼로리. 그거는 솔직히 멍멍이 소리라 생각합니다. 네. 맛있다고 0칼로리가 되면은 살이 찌지 않아야 되는데 맛있게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말을 좀 싫어합니다. 네. 네. 병은 키우는 거 아니다. 네. 맛있으면 0칼로리. 홍수님도 옛날엔 영양제 많이 드셨는데 지금 영양제도 안 전혀 안 드시나요? 먹죠. 네. 전혀 안 먹고 이제 제가 가끔 먹는 날은 밤샘 촬영을 했거나 네. 제가 수면이 모자랄 때 그때 가끔 비타민하고 비타민 B군하고 좀 챙겨 먹고요. 평상시에는 음식으로만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전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루 한 끼 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지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끼를 먹고요. 네. 부득이 할 때는 2끼 정도 먹고요. 네. 아침은 거의 안 먹고요. 예. 네네. 그렇게 한 끼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저는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육량이 똑같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80의 청년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면 근육량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했더니 제 인바디를 인공지능에 넣었더니 40kg를 유지해야지 청년 같은 모습을 유지한대요. 근데 제가 지금 골격근량이 48kg거든요. 네. 제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인바디 오늘 보여주셨는데 아침에 오늘 바로 아침 거 왔습니다. 네네네. 저도 한번 해본 있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상식 수준에서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네. 어떤 주기를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를 하신다면 무슨 얘기죠? 저는 일주일 주기로 한번 해보는 거 원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먹는 걸 식단을 써요. 네. 그리고 인바디를 보면 체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면 제가 먹는 것 중에 가공식품이 많았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주는 걸 보면 클린푸드, 자연식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몸을 명예, 인기, 돈보다 훨씬 사랑합니다. 왜? 저는 이 몸이 저를 먹여 살려주는 하나의 제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먹는 거 체크하고 자는 시간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기분이나 컨디션을 체크하거든요. 근데 확실합니다. 나쁜 걸 먹으면 아침에 기분이 좋은 날이 별로 네. 없더라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뭘 위해서 봐라 그런 얘기 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 도표를 보면 네. 제가 근육량이 가운데가 많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좀 네네. 펴놓고 네. 제가 가운데 근육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C자형이라고 합니다. D자형, D자. D자형. 네, 네, 그러네요. 앞으로 볼록하게 D. 나온 예. 거. 근데 이제 가운데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C자형. 네. 요게 D라는 말씀이에요. 네, 가운데 예. 볼록 튀어나온 거. 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산도 중요한데요.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네.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 몸을 지탱시켜주는 역할인데, 차로 보면은 슈퍼카들은 엔진 마력이 세잖아요. 네. 슈퍼 실버들은 근육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근육이 적다는 건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노화가 되면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몸이.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D자형의 몸을 갖고 있으면 80, 90, 100살에도 청년처럼 살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근이 나이가 들면 감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근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몸에 있는 암세포가요, 근육량을 줄이게 해야지만 자기의 활동 영역을 늘리는 거라, 보통 암 환자들을, 저희 아버지도 62세 암으로 돌아가셨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공통적인 게, 마를 때 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량만 급속도로 줍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활동량이 줄면 암세포는 증식하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암세포 자체가 무산소 대사를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지만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근육이 많으면 활동을 많이 하면 산소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줄어들어서 대부분 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근육량이 빨리 줍니다. 그래서 근감소는 내 몸에 암세포가 커진다는 거를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발현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조건 있죠, 암세포는. 왜냐하면 네. 정상적인 세포가 노화돼서 사멸되지 않는 암세포로 살아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총알이 8개가 꼽혀있는데 방아쇠를 당기기 전엔 총알은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있는데, 암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근육량이 주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투병 중에도 운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하는 게 좋죠. 네.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유명한 일본 책에 보니까 암 누워있으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는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아까 근육 말고도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것, 성적인 수준에서 체지방이요. 네. 체지방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체지방이, 그러니까 정상 체중 안에 있는 체지방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체지방이 많다는 건 몸에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한 친구들이 몸에 만성염증이나 염증 반응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보통 남자는 15에서 20, 여자는 20에서 25가 표준이니까, 표준 이상이면 무조건 표준까지는 돌아오셔야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이하의 지방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냥 저는 이제 좀 더 예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인바디 점수가 이게 100점 만점에 99점. 네네네.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게 어느 수준은 뭐 돼야 되는 건가요? 보통 80점 이상은 돼야죠. 왜 우리 어릴 때 공부하면 80점 이하는 좀 반평균을 깎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80 정도면 평균치고요. 80 이하면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자발적으로는 처음 이걸 해봤는데 네. 70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거의 위기 신호입니다. 노력하셔야죠. 네. 노력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후배, 신문사 동료이자 기자 출신인데 이제 한의사로 전업하신 분을 권해서 네. 제가 8개월 전에 네. 4종의 성인병 약을 끊었습니다. 오. 예. 하여튼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분이 무엇보다 식습관,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네. 저 그 유튜브 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랑 결이 너무 잘 맞아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네. 네네. 그분은 그런 얘기 했지만 홍쌤은 거기다 좀 보탠다면은 운동하셔야죠, 운동.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호메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독약도 적당히 내 몸에 들어오면 약이 됩니다. 네. 아내가 없는 분이 안에 있는 분보다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게 약간의 좋은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스트레스를 줘야지만 성장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주면 오버트레이닝이 되면 오히려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내가 깨어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표고버섯을 키우는 농장에서 보면요, 되게 신기한 게, 이 참나무를 뒤집어서 농부가 바닥에 치고 나무로 탕탕탕탕탕 아침마다 나무를 때립니다. 그럼 이 표고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옛말에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나무에 염소를 매달아 놓으면 염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면 얘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네. 그래서 운동은 나를 살게 해주는 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하여튼 과하게 땀남 운동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 뭐라도 움직여라. 하셔야죠. 네. 그렇군요. 식습관과 관련해서 또 보태신 말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최소한 80%는 너를 위해 좋은 걸 먹고 20%만 나쁜 걸 먹어라. 제가 그걸 8대2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 몸에 안 좋은 걸 먹긴 합니다. 근데 최소한 그때 저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합니다. 오늘만 먹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좋은 거, 좋은 음식 80% 먹고 운동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네. 그럼 홍쌤의 평소 식단을 좀 소개해 주시죠. 해볼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오늘이 금요일까지 어제까지 먹은 거 보면 주로 먹은 게 삼겹살, 그 다음에 닭다리, 그 다음에 우삼겹, 그 다음에 채소, 호밀빵, 크림치즈, 그 다음에 버터, 요 정도요. 그 기준 안에서 저는 계란을 참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오징어 한번 먹었고요. 네. 요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흔히 육식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육식 많이 하시네요. 저는 육식을 많이 하죠. 네. 저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고요.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저는 고기하고 채소를 많이 먹고요. 가끔 탄수화물은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것도 양심상 99%짜리 호밀빵. 네. 그걸 먹는데 그 빵 먹을 자리를 남겨놓기 위해서 평상시에 식사할 때는 그냥 고기랑 채소랑만 먹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뭐가 먹고 싶을 때 땅콩 버터 99% 발라서 호밀빵 정도의 크림치즈 발라서 먹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항상 많은 분들에게 개개인의 이제 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과도한 탄수화물은 무조건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지방으로 안 변한다는 거 아니고 단백질이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슐린 수치를 높여주면 무조건 지방의 형태로 빨리 전환시켜야 돼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고 많이를 먹더라도 거꾸로 식사법, 고기 먼저 먹고 채소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제 건강 비법이고 저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왜냐면 한 10년에서 20년을 해보니까 너무 컨디션도 좋고 저에게 잘 맞는 거고, 제가 항상 인바디를 하는 거는 체지방이 유지되면서 근육이 유지된다는 건 저에게 잘 맞는 거거든요. 네. 흔히 술을 마시고도 꼭 밥을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안 좋은 거나요? 2번 죽이는 거라고 저는 항상 해요. 그래서 해장에서 가장 나쁜 게 술 먹고 나서 면을 먹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간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술도 안 먹고요. 네. 유흥 안 합니다. 왜? 그래야 80에 청년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네. 과거에는 술 드셨겠죠? 술 많이 먹었죠? 네. 네. 좋은 몸이란 결국 어떤 상태인가요? 좋은 몸은요, 저같이 근육이 많고 이런 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병원을 가지 않고 약을 안 먹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몸이지, 몸이 이렇게 큰다고 매일 아파서 링겔 맞고 비타민 주사 맞고 그거는 가짜 몸이죠. 진짜 좋은 몸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가 생활이 될 수 있고 감기나 소화제 이런 거를 전혀 먹지 않는 그런 몸이 저는 진짜 좋은 몸이라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식단 관리를 누구나 해야겠지만, 특별히 그 시니어들의 경우에 좀 조언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먹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 땡긴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안 땡긴 이유를 잘 보면 우리 몸은 소화가 안 되면 먹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소화가 잘 되는 빵, 떡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100세 장수노인들의 공통점이 주기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건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소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 양을 충분히 챙기시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는 건요, 10개를 먹어도 2개, 3개밖에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 챙겨라. 그리고 운동하면 고기가 땡깁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기가 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의 원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입니다. 지금. 네. 네. 흔히 한국인이 하여튼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네. 이게 먹으면서 죄책감이 들 만큼 삼겹살은 좀 몸에 안 좋다는 그런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닌가요? 저는 10년째 삼겹살을 즐겨 먹고요. 원래 저도
선수 시절에 닭가슴살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방 없는 안심이나 뭐 홍두깨살, 엉덩이살 이런 거 먹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그래 한번 보자 하고 삼겹살 먹고 곱창 먹고 족발 먹고 그랬는데 오히려 컨디션은 훨씬 좋고요.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 그걸 미디어 피싱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디어 피싱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 닭가슴살을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다. 없죠. 네. 전혀. 네.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그 우리가 만났을 때 말이죠. 네. 세계적인 트레이너가 되신 후에 나이 70이 되면 그 몸으로 세계적인 실버 모델에 도전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 실버 패션을 주도하고 싶다. 이런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한 15년 남은 거죠, 70까지?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그때보다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서 네. 70은 너무 어린 것 같고요. 그래서 네. 10년을 늘려서 80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10년 전에는 7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0으로 바꾼 게 제가 이제 시니어 모델들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추적해보니까 70대는 너무 젊어요.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가 수업하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80 정도 되니까 급속노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80에 허리 꼿꼿하고 민소매 입고 청바지 입을 정도면 세계적인 거라 해서 지금 이제 저는 25년을 노력해야 돼요. 그렇네요. 네. 아까 뭐 촬영하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요즘도 네. 뭐 이렇게 촬영. 요즘에 뭐 방송 있으면 방송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아서 뭐 100만 유튜버에도 많이 나가고 요즘에는 이제 방송보다는 유튜브에 그렇군요. 활동을 네.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강의 좀 많이 다니고. 네. 네. 건강 강의 가셔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정한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888 수칙인데요. 네. 저는 24시간을 888로 쪼개서 3등분으로 삽니다. 네. 첫 번째가 8시간 잠을 자는 것. 네. 그리고 8시간은 자기 개발. 그 자기 개발에 운동도 들어가고요. 독서도 들어가고요. 저는 장보기. 제가 먹을 건 직접 내가 장을 봐서 사 먹는다. 네. 그리고 마지막 8시간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888 법칙을 먼저 정했고, 그 이제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놀동 5대 수칙을 10년 전부터 지켰는데, 첫 번째가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와. 근데 많은 분들이 물을 목말라서 마신다 생각하시는데, 물은요, 우리 몸을 청소하는 세제의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소변하고 땀이거든요. 네. 근데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배출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은 몸에서 썩으면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두 번째가 잠 8시간 자기. 그리고 세 번째가 8대2 법칙, 클린푸드 80%, 그 다음에 나쁜 거 20% 먹기, 네 번째가 운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곤할 때 비타민 챙겨주기. 이렇게 아놀동 5대 수칙을 죽을 때까지 지켜보려고. 네. 그게 저의 건강 수칙입니다. 그럼 비타민을 휴대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만일에 집에 비치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전날 촬영 때문에 밤을 새고 오면은 자기 전에 먹고 자고 하루 정도 더 먹어주고 그리고 안 먹고 또 이제 무리하면 좀 먹어줘. 그리고 이제 살짝 감기 기운이 오거나 그러면 조금 메가도스로 비타민C를 좀 많이 먹어주고 그런 식이죠. 네. 평상시엔 잘 안 먹고요. 수면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잠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시는데 네.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오래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치매잖아요. 네. 우리 몸의 뇌를 청소하는 시간은 자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자는 동안 뇌가 쪼그라들 때 인지질 때문에 이게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건데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만 멀쩡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 멀쩡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8시간을 타협하지 않고요. 이 방송 보면서 또 이런 댓글 다실 분들 주말에 뭐라 하자면 아니요. 수면 부채라고 얘는 하루 24시간이 끝나면 부채로 남지 뭐라 잔다고 갚아지질 않아요. 왜냐면 오늘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이 시간이 다시 옵니까? 다시 안 오잖아요. 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을 저랑 같이 보내고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이 부족해지면 그건 부채로 쌓이는 것 뿐이지 내일 더 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말이죠. 잠이 잘 안 옵니다. 나이가 깨고.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네. 몸이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잠을 자는 것도 잠을 자는 거잖아요. 네. 무언가를 하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돈을 지불하듯이 잠을 재워주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몸의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62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든 좋은 걸 드시니까 건강하시라고 조금이라도 더 사시라고 좋은 걸 주시다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해먹지 않고 귀찮으면 라면 드시고 하더니 불면증이 생기셨고 불면증이 우울증이 생기셔서 저희 어머니는 57세에 1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그 2년에 돌아가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을 추적해 보면 어머니는 항상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그리고 자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졸리면 잠깐 잤다가 또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확히 불면증은 영양 결핍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양이 충분하면 쉽게 잠들고 충분히 편히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내 몸이 노화가 돼서 죽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게 건강하신 어르신분들 공통점은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네. 그리고 좋은 걸 잘 먹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네. 활동이 준다는 것도 내가 늙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자기 전에 저녁 운동, 밤 운동도 괜찮습니까? 안 좋죠. 안 좋아요? 안 운동은- 좋죠. 깨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 활동이 왕성한 거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생존 호르몬인데 걔가 몸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질 때쯤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녁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운동을 하고요. 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도 싫어서 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러면 몸이 편해지니까 잠이 드는 거죠. 네. 어떻든 말씀 들어보면은, 잘 자기 위해서도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이 뇌에 붙어서 피곤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태양볕에 밖에서 막 뛰어놀다 보면은 그냥 밥 먹다 아이들 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 낮잠을 자버리면 아데노신이 조금씩 소멸되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참아내야죠. 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뭐 인생을 회고하실 그런 네네. 나이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나름의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의 좌절 경험이 있으실 테고, 사업도 어쨌든 잘 하시다가 지금은, 네네네. 네. 좌절 경험을 하나 좀 들려주시죠. 제가 아놀동짐 전성기 때는 직원만 해도 한 500명 정도 됐고요. 연봉이 한 몇 억 정도 됐겠죠. 근데 제가 이제 회사가 망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내한테 말을 못해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제가 아들한테 아빠 새벽에 새벽 배송을 해야겠다. 사람들 알아보니까. 그래서 새벽 배송을 하겠다 했더니 저희 아들이 정말 뼈 때린 말을 했어요. 아빠는 새벽이고 낮이고 마스크를 써도 다 알아 사람이. 네. 그 말에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아놀동짐 1호점에 있던 견습생이 센터를 하는데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너희 센터에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는데 그 직장에서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자랑 저랑 하는 말이 이 친구가 견습생일 때 저희 센터에 와서 갈 데가 없어서 제가 트레이너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쳐서 트레이너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10년 후에 저는 이 제자 센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트레이너에서 이 친구는 언제나 스승님 때문에 밥 먹고 삽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너 때문에 나도 밥을 먹고 산다. 가장 힘들었죠. 아내한테, 자식한테 그 실패를 인정했을 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정하는 순간 한 걸음 나갈 수 있는데 부정하는 순간 절대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말이죠. 네. 실버 세대를 위한 운동 한두 가지를 이제 시범과 함께 이제 네네.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마치고 나서 네네네. 따로 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이 필지의 질문, 오늘은 퍼스널 트레이너 안월동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필자의 7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월동입니다. 자, 사람은요 206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을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80,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배꼽을 기준으로 위에를 상체라고 하는데요, 상체 운동은 푸시업.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자세로 이렇게 못 하신다면 무릎을 대세요. 무릎을 대시고 이렇게. 아, 근데 나는 이것조차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아주 단순한 웨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에 하나, 가슴을 대고 둘, 다시 무릎까지 셋, 그리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걸 웨이브 푸시업이라 하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골라서 하루에 10개씩 3세트. 자, 두 번째. 우리 몸은 상체랑 하체를 연결하는 코어 근육이 있는데 이 코어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크런치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바닥에 누우십시오. 누우신 다음에 무릎을 당겨주세요. 그리고 손을 모아서 손으로 무릎을 터치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목이 아프시면 목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하지만 목이 아프기 전까지는 손으로 터치하시면 훨씬 복부에 자극이 옵니다. 10개씩 3번. 자, 세 번째. 보통 나무가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면 뿌리가 뭘까요? 그렇죠, 하체 근육이죠. 자, 스쿼트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혹시 주저앉을까봐. 그러면 의자를 딱 놓으시고 일단 의자 끝선에 엉덩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발의 각은 직각으로. 자, 여기서 어떻게, 손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엉덩이가 이 의자에 터치되는 걸 확인하고 올라오세요. 둘, 다시 터치, 셋. 그러면 혹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도 괜찮으니까 넷, 터치 다섯, 터치 여섯, 터치 일곱, 터치 여덟, 아홉, 열. 어떠셨어요? 이것도 10개씩 3세트. 자, 이 운동 매일 해주시면은 이 필제의 7문 앞으로 20년, 30년 보실 수 있을 겁니다.